여러분 지금 영국의 어느 공원에서 한국 진돗개를 키우는 미국인과 일본 시바이누 개를 키우는 일본인이 싸우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 스펜서입니다. 영국 외무부에서 동북아시아 담당 관료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외교 사교 모임에 참석했었죠. 런던의 가을 오후,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외무부에서 주최하는 이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각국 외교관들과 현지에서 사업하는 동양계 인사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죠. 저는 이런 모임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곤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하이드파크 내 로즈가든 근처 파빌리온이었어요. 우아한 빅토리아 시대 건물에서 열리는 이런 모임은 늘 품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본 측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일본 사람들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업무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옆에 있던 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순백색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는데 자세가 너무나 단정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꼿꼿이 앉아 있더라고요. 다른 개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도 않고 주인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주인들과 놀기도 하고 서로 냄새를 맡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흰 개만큼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마치 명상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분은 누구시죠? 제가 옆에 있던 타카하시 류에게 물었습니다. 타카하시는 런던에서 투자 사업을 하는 일본인이었어요. 4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로 이런 모임에는 단골이었죠. 아, 정윤이라는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이군요.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IT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타카하시가 답했죠. 몇 년 전에 런던으로 이주해 오셨다고 해요. 꽤 성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때 타카하시의 발밑에서 갈색 털의 귀여운 개가 고개를 들었어요. 뾰족한 귀와 말린 꼬리가 특징적인 시바이누였습니다. 작지만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케노예요. 타카하시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저희 집 4대째 기르는 시바이누의 후손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혈통이에요. 아케노는 정말 예뻤어요. 갈색과 흰색이 조화된 털색이 아름다웠고 표정도 영리해 보였습니다. 4대째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시바이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개종이죠? 맞아요. 일본 황실에서도 기르던 견종이에요.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윤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차분했고 흰개도 그를 따라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윤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약간의 한국 억양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자 스펜서입니다. 제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영국 외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윤이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답했죠. 이 아이는 설풍이에요.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입니다. 진돗개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견종이었어요. 동북아시아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바이누는 알고 있지만 진돗개는 생소하네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타카하시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시바이누는 일본의 천연기념물이에요. 일본 황실에서도 기르던 전통적인 개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본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설명에는 확실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윤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돗개도 한국의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매우 충성스럽고 용감한 개죠. 그가 설풍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설풍은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절제된 반응이었어요.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털색이 정말 깨끗하네요. 제가 설풍을 보며 말했죠. 순백색 털이 햇빛에 비춰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좀 조용해 보이는군요. 개답지 않게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비교하는 투로 말해버렸어요. 타카하시가 웃으며 아케노를 가리켰습니다. 아케노는 정말 활발해요. 일본 개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보시다시피 호기심도 많고요. 아케노는 정말로 주변을 활발하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정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설풍이는 조용한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돗개의 가장 큰 미덕은 충성심과 인내심이거든요. 함부로 흥분하지 않는 것도 그런 특성의 하나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개가 절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흥미로운 특징이네요. 제가 대답했지만 솔직히 시바이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와 정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어색해져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두 견종 모두 정말 아름답네요. 동양의 개들은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공기는 냉랭해진 후였죠. 타카하시가 아케노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시바이누는 정말 특별합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무사도 정신을 닮았다고도 해요. 정유는 아무 말 없이 설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설풍은 여전히 그 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잖아요. 제가 분위기를 완화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윤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타카하시가 덧붙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왔죠. 그의 말에 정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역사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급하게 중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지만 이미 어색한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첫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각자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았습니다. 타카하시와 정윤 사이에 그리고 아케노와 설풍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설풍의 조용한 모습과 아케노의 활발한 모습, 정윤의 차분한 자부심과 타카하시의 당당한 자랑,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꼈던 묘한 긴장감. 모든 게 새로웠고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하이드파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10월 아침은 쌀쌀했지만 공원을 걷는 건 제 일상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걷다 보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곤 했어요. 오전 8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평일 아침이라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들과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윤이 설풍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설풍은 목줄을 제대로 매고 정윤의 왼쪽에서 차분하게 걷고 있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얌전한 모습이었죠. 목줄이 팽팽하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였어요. 설풍이 정윤의 걸음에 완벽하게 맞춰서 걷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잘 훈련된 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도 않았고요. 저는 가볍게 인사할까 생각하며 그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윤도 저를 알아보고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일찍 산책 나오셨네요. 네, 설풍이가 아침 산책을 좋아해서요. 정윤이 답했습니다. 설풍은 저를 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어제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타카하시도 아케노와 함께 나타났어요. 아케노 역시 목줄을 메고 있었지만
설풍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케노가 설풍을 보자마자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리고 꼬리를 평소보다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몸 전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반면 설풍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케노를 바라보기는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타카하시가 우리를 보고 다가오며 인사했어요. 우연히 만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아케노의 상태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줄을 조금 더 짧게 잡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연이네요. 정윤이 대답했습니다. 아케노도 아침 산책을 나온 거군요. 저도 인사를 나눴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평범한 아침 인사였어요. 아무도 곧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설풍과 아케노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는 3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설풍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목줄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죠. 마치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는 내 할 일을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케노는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발로 땅을 긁는 듯한 동작도 보였습니다. 타카하시가 아케노 진정해하며 목줄을 살짝 당겼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아케노가 좀 예민한가 봐요. 타카하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그의 말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분명히 평소와 다른 아케노의 모습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죠. 설풍이는 얌전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정말로 설풍은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있었어요. 꼬리도 흔들지 않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아케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두 개의 대조적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한쪽은 점점 흥분하고 있고 한쪽은 완전히 차분한 상태.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개의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아케노가 목줄을 확 잡아당기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타카하시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었어요. 목줄이 타카하시 손에서 빠져나갈 뻔했지만 다행히 완전히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케노의 돌진력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타카하시가 목줄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케노는 설풍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설풍의 목덜미를 물어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정윤도 설풍아 하며 급하게 달려들었죠. 타카하시는 아케노 안 돼, 나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설풍이 비명을 지르거나 크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설풍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반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목덜미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는 게 보였지만 설풍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몸을 떨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도 지나갈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케노 나. 타카하시가 필사적으로 아케노를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아케노는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겨우 떼어낼 수 있었죠. 그 몇 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평화로운 아침 산책이 순식간에 이런 사태로 바뀔 줄이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 산책하던 다른 사람들이 소음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나요?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깅하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윤이 설풍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설풍아, 괜찮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설풍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목덜미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게 확실했죠. 타카하시가 아케노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가 연신 사과했습니다. 아케노는 아직도 흥분해서 헥헥거리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정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설풍을 안아 올리려는데 설풍은 여전히 걸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다리를 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처 치료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설풍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어요. 공격받았는데도 반격하지 않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상황이 진정되자
하나둘 흩어졌어요. 하지만 몇 명은 여전히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서로 해결해야 하나. 정말 죄송합니다. 타카하시가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어요. 아케노가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걱정됐어요. 타카하시와 정윤, 그리고 두 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제의 미묘한 긴장감이 오늘 이런 식으로 폭발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케노와 설풍의 충돌 사건 이후 저희는 공원관리사무소 근처 벤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정유는 설풍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고 타카하시는 아케노를 무릎에 앉혀두고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어요. 주변에는 여전히 몇 명의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공원에서 벌어지는 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타카하시가 또다시 사과했어요. 벌써 몇 번째 사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미안함도 있지만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정유는 조용히 설풍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상처가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안도하며 말했죠. 하지만 목덜미 부분에서 피가 마르고 있는 게 여전히 보였어요. 확실히 치료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타카하시가 즉시 말했어요. 부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가 덧붙인 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혹시 설풍이가 먼저 뭔가 자극을 준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윤이 고개를 들어 타카하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타카하시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케노가 갑자기 그렇게 흥분한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자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정말 얌전한 개거든요. 그의 설명에는 변명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제부터 느꼈던 미묘한 긴장감이 다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글쎄요, 제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개들끼리의 일이니까 정확히 뭐가 원인인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본능적인 서열 다툼 같은 건일 수도 있고요. 정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설풍이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설풍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타카하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우리가 모르는 미묘한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냄새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는 쌍방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풍이는 반격하지 않았을까요? 정윤이 반박했어요. 만약 서열 다툼이었다면 설풍이도 맞서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설풍이는 그냥 참았잖아요. 그의 논리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파왔어요. 사실 저도 정확히 뭘 봤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으니까요. 두 분 다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진정시키려 했어요.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만 사실을 정확히 하고 싶을 뿐이에요. 설풍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어요. 타카하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CCTV라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CCTV 확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윤이 즉시 동의했어요. 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CCTV를 보면 자신이 옳다는 게 증명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제안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겠네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타카하시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타카하시가 말했어요. 그냥 개들끼리 다툰 건데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CCTV 확인을 꺼릴 이유가 없을 텐데요. 개들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정윤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일방적인 공격이었어요. 설풍이는 반격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말에 타카하시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설풍이 치료부터 받게 하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제가 제안했어요. 맞아요. 타카하시가 빨리 동의했어요. 치료가 먼저죠. 병원비는 제가 낼 테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는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유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치료는 받겠지만 CCTV 확인도 해야 해요. 그의 어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고집하세요? 타카하시가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병원비 낸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의 태도가 점점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윤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설풍이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해야 해요. 아니면 억울하잖아요. 그의 말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이 문제가 단순한 개들의 사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더 깊은 차원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미묘한 긴장감이 오늘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제안했어요. 우선 설풍이 치료받고 내일 아침에 공원관리소에서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 모두 그 제안에 동의했어요. 정윤이 설풍을 일으켜 세웠어요. 설풍은 다행히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덜미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려 보였어요. 그럼 먼저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정윤이 말했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타카하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의 거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개들의 다툼에서 시작된 일이 사람들 간의 감정 대립으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어제 느꼈던 그 미묘한 긴장감이 오늘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공원관리소에서 만나시죠. 제가 약속을 정했어요. CCTV를 확인하고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고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일단 헤어졌습니다. 정유는 설풍과 함께 수의사에게 갔고 타카하시는 아케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공원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개들의 사고 같았지만 그 밑에는 뭔가 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카하시의 방어적인 태도와 정윤의 확고한 입장. 둘 사이에는 분명히 어제부터 시작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평화로운 가을 공원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내일 CCTV를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공원관리소에서 정윤과 타카하시를 다시 만났어요. CCTV 확인 일정을 잡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관리소 직원은 당일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에 와주시면 담당자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결국 저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설풍은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목에 하얀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며칠간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치료비 영수증입니다. 정윤이 타카하시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금액은 생각보다 제법 나왔더라고요. 상처 치료, 소독, 항생제, 보호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타카하시가 받아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타카하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당연히 제가 내야죠. 그런데 그의 어조에는 뭔가 아쉬워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마치 이 정도까지 낼 필요가 있나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윤이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설풍이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타카하시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타카하시가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낼 거예요. 다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케노는 어때요? 정윤이 화제를 돌렸어요. 아케노는 타카하시 발밑에서 평소보다 얌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흥분 상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타카하시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어요. 사실 아케노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이어온 순혈 시바이누거든요. 정말 귀한 혈통이에요. 4대째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정윤의 표정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설풍이도 한국에서 직접 데려온 순종 진돗개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죠.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예요. 정윤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타카하시가 약간 경쟁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바이누는 일본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견종입니다. 일본 황실에서도 기르셨고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어제 느꼈던 그 긴장감이 다시 나타나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개자랑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자부심의 경쟁 같은 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견종 모두 정말 훌륭하네요. 제가 중재하려 했어요. 하지만 타카하시가 계속 말했어요. 시바이누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어요. 조몬 시대부터 일본에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일본인과 함께 살아온 진정한 일본의 개죠. 그의 설명에는 확실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정윤이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도 매우 깊어요. 몽골 침입 때부터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은 충성심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죠. 충성심이라. 타카하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바이누는 용맹하고 당당합니다. 일본 무사도 정신을 닮았죠.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오늘 아침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오늘 아케노의 행동도 주인을 보호하려는 거였다는 말씀인가요? 그의 질문에 타카하시가 잠시 당황했어요.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다만 시바이누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한 거죠. 저는 이 대화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개의 성격은 개체차가 클 텐데요. 제가 말했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절제할 줄 압니다. 정윤이 설풍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설풍이는 참았잖아요. 반격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강함이에요. 설풍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타카하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문화는 참 흥미로워요. 일본과 비슷한 면이 많죠. 그의 말에 정윤의 표정이 확실히 굳어졌어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타카하시가 태연하게 대답했죠. 네, 같은 동양 문화권이니까요. 젓가락을 쓰고 쌀을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정윤이 더 추궁했어요. 타카하시가 계속했습니다. 건축 양식도 비슷하고 물론 일본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면이 있지만요. 그 마지막 말이 문제였어요. 저는 이 대화가 정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제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늘 일본 문화를 따라가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그 순간 정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윤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한국은 5천년의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카하시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 전파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혹은 그 반대로. 하지만 정윤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정윤의 어조는 단호했어요. 특히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는 복잡하니까요. 그의 말에 카페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무신경하게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네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후였어요. 타카하시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을 바꿨어요. 아무튼 두 견종 모두 훌륭하다는 건 확실해요. 다만 시바이누가 좀 더 활발하고 당당한 성격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의 말에도 여전히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활발한 것과 공격적인 것은 다릅니다. 정윤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강하지만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품격이죠. 설풍은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해 보였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저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진 건 아니었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일 CCTV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정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설풍이가 뭘 했는지, 아케노가 왜 그랬는지 말이에요.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설풍과 함께 카페를 나갔습니다. 타카하시와 저는 어색하게 남았어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타카하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윤의 반응이 이해됐어요. 저도 한국에 대해 너무 무신경하게 말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개들의 사고에서 시작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문화적 갈등으로 번진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CCTV를 보면 적어도 사실관계는 명확해질 텐데 과연 이 감정적인 대립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원 관리소 앞에서 정윤과 타카하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제 카페에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정말 진실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런던의 10월 아침은 쌀쌀했지만 맑았습니다. 하이드파크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정윤이 설풍과 함께 먼저 도착했습니다. 설풍은 여전히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윤이 담담하게 인사했죠. 어제와 달리 표정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설풍이 상태는 어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윤의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잠시 후 타카하시도 아케노와 함께 나타났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사과했습니다. 아케노는 평소처럼 활발해 보였지만 설풍을 보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 일을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조심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원 관리소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CCTV 확인하러 오신 분들이시죠? 중년의 영국인 남성이었는데 상황을 대충 설명해 드렸더니 친절하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모니터룸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벽면에는 여러 대의 화면이 걸려 있었고 공원 곳곳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몇 시경 사건이 있었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오전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정윤이 정확하게 답했죠. 저는 그의 차분한 태도에 감탄했어요. 본인의 개가 다쳤는데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며 시간을 맞춰갔어요. 이 구역 맞나요? 화면에 어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여기 있네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영상에는 정윤과 설풍이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풍은 정윤의 옆에서 정말 차분하게 걷고 있었어요.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걷기만 했죠. 그리고 잠시 후 화면 반대편에서 타카하시와 아케노가 나타났습니다. 아케노는 확실히 활발해 보였어요. 꼬리를 높이 치켜들고 주변을 호기심 있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설풍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타카하시도 긴장한 표정이었고 정윤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정윤이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희가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개가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설풍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흔들지도 일어서지도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반면 아케노는 확실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영상으로도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설풍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정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화면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아케노가 갑자기 목줄을 잡아당기며 설풍에게 달려드는 모습이었어요. 타카하시가 미처 잡지 못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설풍은 정말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아케노가 달려올 때도 도망가려 하지 않았고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케노가 설풍의 목덜미를 물었을 때도 설풍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반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참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도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타카하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원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설풍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케노가 일방적으로 공격한 거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제 제가 개들끼리의 서열 문제라고 했던 말이 쌍방, 과실일 수도 있다고 했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서열 다툼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쌍방 과실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그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그러더니 설풍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설풍이는 원래 이런 아이예요. 절대 먼저 시비를 걸지 않죠. 저는 설풍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얌전한 개라고 생각했던 설풍의 모습이 사실은 품격 있는 개였던 거예요. 공격받아도 반격하지 않는 인내심, 위험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절제력. 그게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공원 관리소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보통 개들은 공격받으면 바로 반격하거나 도망가는데 이 개는 정말 특별하네요. 직원의 말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전문가가 봐도 설풍의 행동이 비범하다는 거였으니까요. 진돗개라는 견종이 원래 이런가요? 직원이 정윤에게 물었어요. 진돗개는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한 견종이에요. 정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풍이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절제하는 법을 잘 배웠거든요. 영상을 다 본 후 저희는 관리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은 가을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제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했는지 부끄러웠거든요. 설풍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타카하시가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어요. 설풍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고요한 품격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어제 정윤이 진돗개의 미덕은 충성심과 인내심이라고 했던 말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다는 걸요. 설풍의 행동을 통해 그 말이 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품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됐어요. CCTV를 확인한 후 저는 정윤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가졌어요. 타카하시는 아케노를 전문 훈련사에게 데려가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떴거든요. 정윤과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 무신경한 말을 많이 했네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했습니다. 정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니까요. 그의 말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설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풍이는 정말 항상 저렇게 차분한가요? 깨도 감정이 있을 텐데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윤이 설풍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당연히 감정이 있죠. 기쁠 때는 꼬리를 흔들고 무서울 때는 떨기도 해요. 하지만 진돗개는 참을성이 정말 강해요. 특히 설풍이는 어릴 때부터 절제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절제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나요? 정윤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의리라고 표현해요.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의리, 그리고 남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의리를 가지고 있어요. 의리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의리라는 게 서양에서 말하는 로열티와는 다른 건가요? 비슷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정윤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택하는 거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을 되돌아봤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정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2019년에 서울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일 간 무역 분쟁 관련 3자 회의였는데 중재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측 대표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았어요. 정윤이 관심 있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본 측에서 나름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반발했어요. 논리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더 많았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의 제안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정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수출 규제 완화 조건으로 한국의 일부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정윤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렇다면 한국 측 반응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제안이 과거사와 연관된 부분이 있었나요? 과거사요?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경제협정인데 과거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라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마도요. 정윤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보였다면 그건 단순히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설명을 들으니 그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지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정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겉으로는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념의 문제예요. 설풍이를 보세요. 정윤이 설풍을 가리켰어요. 공격받았지만 반격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약해서가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저는 설풍을 바라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2019년 그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들도 설풍과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에 굽히지 않으려는 의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때 한국 측 대표가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저는 떠올려 봤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원칙이었을 거예요. 정윤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리와 원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죠.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오해라기보다는 정윤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진돗개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윤이 설풍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답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충성스럽고 의리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굳건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시에 함부로 남을 해치지 않는 품격도 있고요. 저는 설풍을 다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한국인의 정신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하지만 함부로 힘을 쓰지 않고 원칙을 지키되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 말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정윤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설풍이가 좋은 역할을 했네요. 설풍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뭔가 뿌듯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단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타카하시가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정윤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어요. 어제와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다면
오늘은 뭔가 진지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렸습니다. 특히 타카하시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타카하시가 저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케노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케노는 어디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전문 훈련소에 맡겼어요. 그가 무겁게 답했죠. 훈련소요? 네, 어제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아케노의 공격성을 교정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요. 최소 2주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빠른 결정에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변명을 늘어놓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많이 고민되셨을 것 같은데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윤이 설풍과 함께 카페에 들어왔어요. 설풍은 여전히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웠고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윤이 차분하게 인사했고 타카하시가 벌떡 일어나서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깊게 마치 일본식 절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그 모습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타카하시의 사과는 어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진심이 우러나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CCTV를 보고 나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케노가 완전히 잘못했는데도 저는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네요. 정윤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타카하시는 쉽게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설풍이한테도, 정윤 씨한테도, 그리고 엘리자 씨한테도요. 저한테는 왜 사과하세요? 제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저한테는 왜 사과하세요? 제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타카하시가 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어제 엘리자 씨도 중재하려고 노력해 주셨는데 저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그의 말에 오히려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했었거든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이야기했네요. 타카하시가 드디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치료비는 당연히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설풍이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포함했어요. 정윤이 봉투를 받으며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할 정도예요. 타카하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케노가 입힌 피해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케노는 당분간 훈련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타카하시가 계속 설명했어요. 공격성 교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른 개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저는 타카하시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개들끼리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다니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것 같네요. 사실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타카하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CCTV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설풍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케노가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요.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케노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겠죠. 그의 너그러운 반응에 타카하시가 더욱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타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도 아케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거든요. 시바이누의 당당함이니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니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개들의 서열 다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타카하시가 설풍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설풍이는 정말 품격 있게 행동했는데 저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정윤이 설풍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설풍이는 원래 이런 아이예요. 다른 개가 공격해와도 먼저 반격하지 않거든요. 진돗개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설풍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타카하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케노도 설풍이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하지만 함부로 힘을 쓰지 않는 그런 개로 말이에요.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르치나요? 정윤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주로 사회성 훈련이에요.
타카하시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만났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도 가르친다고 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케노가 어제 그렇게 행동한 것도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최악으로 시작된 사건이 오히려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서로 이해하게 되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된 것 같아요. 타카하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타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시바이누와 진돗개를 비교하면서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일본개가 더 우수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정윤이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개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타카하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제 정윤 씨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요. 타카하시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편견이었는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독자적인 문화가 없다고요. 정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배워야겠어요. 타카하시가 제안했습니다. 일본 문화든 한국 문화든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면서 말이에요. 정윤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아케노가 훈련받고 돌아오면 설풍이와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타카하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만남으로요. 정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역사든 문화든 제대로 알고 싶어요. 정윤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날의 만남은 정말 의미 있었어요. 갈등으로 시작된 일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타카하시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도 개처럼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요. 편견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런 훈련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외무부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한국 외교부 대표단과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브리핑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협력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부서장이 회의실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이번 한국 대표단 회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동료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회의는 늘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엘리자, 이번에 한국 측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서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평소라면 강경하게 나올 것 같다 정도로 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한국 측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그들 나름의 확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엘리자, 평소와 많이 다른데? 한 선배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깨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부서장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진돗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진돗개라는 개를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인데 정말 특별한 개더라고요. 강하면서도 절제할 줄 알고 공격받아도 품격을 잃지 않아요. 개와 외교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 동료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매우 비슷해요. 원칙을 중시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굽히지 않지만
동시에 품격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부서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몇 년 전 서울에서 있었던 회의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한국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 나름의 신념과 원칙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2019년 무역 분쟁 관련 회의 말씀이시죠? 부서장이 기억해내며 물었어요. 맞아요. 그때 저는 한국 측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동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부서장이 핵심을 물었습니다.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설풍의 모습을 떠올리며 답했어요. 진돗개가 공격받아도 품격을 잃지 않았듯이 한국도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더 협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한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전략을 제안하시겠어요? 한국 측의 입장을 먼저 충분히 듣고 그들의 우려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부서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분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엘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설풍을 통해 배운 게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하이드파크로 향했어요. 요즘 자주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설풍과 정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운 좋게도 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 씨. 정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설풍도 저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어요. 보호대도 벗었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웠거든요.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외무부 회의에서 설풍이 이야기를 했어요. 진돗개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게 됐다고요. 정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모두들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서장님도 좋은 관점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회의에서 참고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윤이 기뻐하며 설풍을 쓰다듬었어요. 설풍이가 한영 외교에 기여한 셈이네요. 설풍은 평상시처럼 차분했지만 뭔가 뿌듯해하는 것 같았어요. 귀를 살짝 세우고 있었거든요. 타카하시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케노 훈련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정윤이 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훈련소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러면 곧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타카하시 씨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정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케노가 설풍이처럼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설풍은 여전히 품격 있게 걷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얌전한 개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윤 씨,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와요? 정윤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라는 진돗개가 있었는데 주인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 앞에서 7년 동안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충성심이네요. 네,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유명해요. 정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보면 의리를 떠올려요. 설풍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네요. 제가 설풍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케노에게 공격당했을 때도 참았던 거고요.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설풍이는 화를 내는 것보다 품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가을 석양이 공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설풍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과장이시네요. 정윤이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요.
공원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마지막으로 설풍을 바라봤어요. 조용하지만 당당하고 차분하지만 확고한 그 모습. 정말 한국인의 정신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오늘 개 한 마리를 통해 한국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도 배웠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지키는 것이 진짜 강함이구나. 그날 밤 저는 내일부터 달라질 제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한국과의 업무도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풍이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들을 잊지 않고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니 런던의 밤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선물해준 새로운 시선. 그것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기대가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품격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설풍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진정한 강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